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기타 유해 환경이라 해가지고 그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에서 방해가 되고 또 질병도 유발한 그런 문제들 그걸 한번 보도록 해요. 첫 번째 하나가 지금 악취, 냄새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점점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발생원들이 주로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 처리장, 그리고 또 공단 같은 산업지역들, 또 축산지역, 또 오염된 하천이 옆에 지나간다. 그럴 때 이제 악취가 나고 하지요. 그런 데서 나오는데,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바로 이런 악취가 문제돼. 주요 물질들이 뭐냐?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 메르캅탄 뭐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그거는 뭐 자세하게 다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악취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도 나라에서 지금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취 물질 배출 기준, 거기에서 어떤 악취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배출할 수 있는 기준, 법으로 정해놨는 그걸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관리 지역을 설정하는 거죠. 여기에 창원의 산단지역에 이런 산업단지에 냄새가 난다. 그런 민원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지역을 정해놓고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되나 안 되냐를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 관리 악취는 말이에요.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소음이 시끄러울 때, 또 악취가 나고 할 때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관리를 해요. 그냥 주변에 민원이 없고 하면은 그 소음에 대해 가지고 다 국가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문제가 된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지자체에서 직접 이런 식으로 관리 지역을 만들고, 또 탈취 기술, 냄새를 없애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악취도 하나의 주요한 유해 환경 중에 하나다. 지금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법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또 하나가 이제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되는 것이 빛공해예요. 이것도 과거에는 뭐 크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점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라에서 법 만들어가 어떻게 하느냐, 조명 환경 관리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허용할 수 있는 저런 것들을 관리하여 허용할 수 있는 빛 방사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크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서울도 이렇게 4개로 1, 2, 3, 4종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냐, 우리 숲 같은 데도요. 여기 녹지보전지역, 뭐 자연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우리 북한산이라든지 남산 같은 이런 지역 바로 여기에 이런 곳, 이런 지역으로 정해놓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산녹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저거예요.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비닐하우스 지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으로 또 분류를 2종으로 하고, 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사람이 사는 지역이죠.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다시 이 지역이 다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이냐, 또 그 지역에 뭐 공장이 들어가고 하는 공업지역, 이런 지역으로 구역에 따라가지고, 이 구역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조명할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공간 조명, 또 옥외 광고, 네온사인 뭐 이런 옥외 광고 있죠. 그리고 장식 조명,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라에서 뭐 하느냐, 빛 방사 허용 기준. 빛을 등을 달 수 있는데 그 등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 이 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다 달리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라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관리하는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벌금이라든지 벌칙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빅공해도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에 21세기 돌아서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관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선진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니까 이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파 문제예요. 전자파 문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컴퓨터, 스마트폰, 컴퓨터도 이 와이파이에 연결될 때 훨씬 더 많은 전자파가 나와요. 스마트폰도 이 통화할 때 하고 그냥 대기 모드로 있을 때 하고 이걸 다 달라요. TV, 전자레인지, 의료기기, 송변전 설비, 그 다음에 무슨 고속철도, 전철, 곳곳에 전기가 사용되는 교류 전기가, 직류는 달라요. 교류 전기가 지나감에 따라 거기다 전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전자파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 문제, 중계기 안테나 문제, 그 다음에 베이비 모니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전자파 보면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가지고 제4의 공해다. 지금 봐요. 여기 냉장고, 집에서도 말이에요. 냉장고, TV, 에어컨, 복사기 곳곳에 지금 다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많이 나오는 기계들,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TV, 세탁기, 이 나오는 양도부터 이렇게 했죠. 상당히 많은 이 전자파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전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이하고 어른이 달라요, 흡수력이. 왜 그러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린이는 뇌의 뼈가 제대로 단단하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훨씬 더 이게 휴대폰 같은 거 쓰면은 뇌에 쉽게 침투를 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전자파는 물에 잘 흡수가 돼요.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파를 많이 흡수를 해요. 어린이가 훨씬 더 수분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세 어린이와 또 이 어른하고의 비교했는 이 사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전자파, 인체 전자파 흡수예요.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고 주파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뇌의 이 뼈의 골 두께, 그 머리에 있는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저게 어린아이가 5세 어린아이가 흡수하는 거하고 성인이 흡수하는 거하고 10세 때 흡수하는 거하고 다 다르죠. 그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유전적으로 전자파 과민증 환자가 있어요. 지금 아마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는 이 전자파 과민증이라는 게 이게 환자라기 하기보다는 사람의 체질이에요. 체질이라 가지고 전자파 과민증 있는 사람한테 가서 환자라는 말을 쓰면 화를 내요. 원래 그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눈이 크고 작고 이런 거가 똑같은 하나의 체질이에요. 그 체질에 의해 가지고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국내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고 근데 정도에 따라 조금은 달라요.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 전자파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이런 사람은 거의 한 3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이 과거에 이런 그 전자파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그런 현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의사들이 가면은 이 사람은 전자파 과민증이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이 전파법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은 전파를 잘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 송신 수신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피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공장에서 꿀뚝에서 연기가 나오면은 그 공장 꿀뚝 가진 사람 보고 당신이 꿀뚝에 연기를 좀 적게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봐요. 4차 산업혁명, 지금 뭐 자율주행, 각종 지금 IoT,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전히 지금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관리가 아니에요. 환경부 관리 소관이 아니에요. 환경부 관리 소관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리 소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네. 배워서 알고 해야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다. 지금 봐요. 그 현재 심각한 문제로 되어있지만 관리가 안 된다. 학술적 이론,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봐요. 전자파 과민증 해외 사례가 많고, 이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한국 사람인데 보면은 눈이 불편하고, 심장이 두근대고, 두근두근 뛰어요. 잘 때도 계속 뛰고 말이에요. 그 좀 더 있으면은 좀 더 있으면 멍해지고 망치로 뚝뚝 때리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전자파 과민증 현상이에요.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자파 과민증에 유명해졌는데 브룰트란트 환경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처음 이슈화 시켰고 노르웨이 수상도 지냈고 세계 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 전자파 과민증, 일렉트로 하이퍼센시티비티를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사무실에는 아무도 스마트폰, 휴대폰을 못 써요. 휴대폰을 쓰면은 다 몸에 다 느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봐요. 이 휴대폰 때문에 수면 방해, 소화장애, 스트레스, 뜨거운 느낌, 두통, 피로가 온다. 그래서 그런 거죠. 애들한테 특히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 사용을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전자파 때문에 이 노트북 같은 데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세탁기에서 떨어지고 TV에서도 떨어져서 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전자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근데 처음에 조금 괜찮다고 하지만은 점점 이것이 쌓이면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뇌종양도 봐요.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자료에 10년 이상 사용하면은 뇌종양 걸릴 확률이 18% 증가했다. 이분이 이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상자 그룹의 하나에 포함된 사람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휴대폰이 약이었다면은 금지되었어야 될 거다. 이것이 워낙 지금 유용함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학술적 이론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피해 사례 몇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이 텔레그라프라는 영국의 이 신문에서 영국은 지난 16년 동안 청소년 암 발생률이 40% 증가했다. 특히 15세와 24세 사이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존 맥케인이라는 미국 상원의원이 죽었어요. 테드 케네디라는 사람 상원의원도 죽었어요. 그 사람도 뭐로 죽었느냐? 바로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봐요. 뭘 했느냐? 무선 통신 전자파예요. 방출돼 가지고. 다 죽을 때 뭐가 죽었냐? 글리오블라스토마. 이게 뇌종양이에요. 바로 이 데들리 브레인 튜머. 아주 치명적인 뇌의 종양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과학적으로도 scientifically and by court 과학적으로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것이 뭐냐? 뭐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은 wireless radiation 무선 방사선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예요. 이 radiation 전자파 방사선에 의한 거라고 과학적으로 법정에서도 인정된 걸로 죽었다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를 쳤어요. 지금 문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이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걸로 죽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자료가 있어요.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자폐증, 오티즘, 자폐증 걸리는데 10,000명당 1980년도는 10,000명당 1명이 자폐증 걸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는 2002년도는 250명당 1명, 2008년도는 88명당 1명, 2013년도는 뭐예요? 50명당 1명, 2016년에는 36명.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임산부들이 와이파이에 노출되고 휴대폰을 쓰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에서 지금 뭐냐면은 와이파이 라우터 부근에는 임산부를 못 앉게 한다든지 또 이걸 차단하는 게 있어요. 전자파. 우리나라도 이거 팔고 있어요. 차단 장치 같은 것들을 앞치마 같은 것들을 사서 쓰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자료도 한번 봐요. 이 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영국에서 199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말이에요. 악성 뇌종양이 거의 모아된 더블 2배 이상 증가해요. 이게 지금 악성 뇌종양이에요. 급증하고 있다. 왜 그러냐? GBM 이게 바로 악성 뇌종양인데 악성 뇌종양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휴대폰 사용이에요. 휴대폰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하니까 그래서 휴대폰 사용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장시간 통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보통 미국에서 1996년도에 휴대폰을 허용할 때 뭐로 했느냐? 1인치 이상 띄워가지고 6분 사용할 때 인체에 피해가 없다 허용했는데 지금 6분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귀에다가 붙여가지고 몇십 분씩 쓰니까 이게 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쓸 때는 뭐였냐? 스피커폰으로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책이 나와요. 보면 그런 것들. 특히 또 이런 자료도 있어요. 보면은 뇌종양이 주로 어디에 걸리느냐? 바로 여기에 프론탈 로브 이게 뇌예요. 바로 앞에 하고 이 중간에 여기에 주로 걸리는데 프론탈 앤 템포럴 로브 여기에 뇌종양이 급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체크를 해가 보면은 이 자료를 보니까 95년부터 2015년까지 급증했는데 그때 급증한 뇌종양이 어디로 주로 있었느냐? 바로 이 앞에 바로 이 전화기를 들었을 때 노출되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급증했더라. 그리고 이게 이 자료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왼손잡이는 왼쪽 뇌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뇌에 이런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런 자료들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 또 이런 자료가 있어요. 휴대폰 때문에 유산 가능성이 3배 증가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똑같은 거죠. 가습기 살균제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나니까 정부는 그 회사를 가지고 뭐 하고 있지만은 그 규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근데 국민은 정부를 믿지 회사를 안 믿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 제대로 규제를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자료는 나오고 규제는 안 하고 있는. 지금 나라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것도 네덜란드 학생들이 실험한 건데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이게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들 뭐 했느냐? 와이파이 라우터 주변에서 냉이를 씨앗을 키워보고 와이파이 라우터에서 멀리 떨어진 데 키워보니까 와이파이 라우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다 발화를 했어요. 라우터에 가까이에서는 식물이 발화를 안 해요. 바로 이 전자파 문제 때문에.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봐요. 강낭콩을 키우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는 안 자라는데 여기서는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대조군들이죠. 대조군에서는 와이파이가 없는 데서 키우니까 잘 자라는데 지금 이게 다 피해가 식물에도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인체의 동물의 피해. 지금 이 자료는 스페인에서 나온 자료인데 말이에요. 여기에 스피드건, 스피드 체크하는 식으로 계속 전자파를 쏘니까 여기 봐요. 이런 식으로 식물이 마르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도 지금 규제가 안 되고 있다. 우리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스스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그전부터 내가 여러 자료들을 이런 책도 내가 학생들 아마 도서관에 가면 내가 기증한 책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빌려가서 봐요. 전자파 침묵의 봄. 여러 가지 이 침묵의 봄은 원래 침묵의 봄은 제초제 화학물질에 대한 건데 그게 196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뭔가 하면은 21세기에 나와가지고 과거의 침묵의 봄만큼 지금 전자파가 그만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경고를 위해 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번역해가지고 2018년도에 나온 거고 2019년도는 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자파로부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환경성 질환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이게 뭐 이런 날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뭐 지금 우리는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을 모르고 자해기술, 스스로를 지금 해를 끼치는 자해기술 방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하면 이 출판사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던 자료예요. 동아일보하고 아마 중앙일보 얘기 나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봐요. 지금 전자파 과민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게 뭐 2,500만 명이고 3억 명이 두통이나 수면장애를 보이고 있고 벌의 50%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60년대에 비해 가지고 100억 배나 높은 인공전자파 생활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5G, 통신망,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4차 산업으로 더 가고 있다. 이거는 최근에 지금 다시 나온 건데 뭔가 하면은 지금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문제도 바로 여기에 전자파에 의한 거다. 이 책도 상당히 아주 미국에서 지금 대작으로 나온 책인데 이거 번역해가지고 바로 지난주에 나온 건데 이것도 우리 학교에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봐요.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자주 생기는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기느냐, 왜 이런 변종이 생기느냐, 지구 전자기장의 교란이, 인공전자파, 특히 교류를 사용하고 난 이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뭐 그 내용. 이것도 얼마 전에 이 동아일보에 나갔던 광고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한번 빌려보기 바래요. 전자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유해 환경 요소로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 기타 유해 환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